여기 그 35페이지에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이거는 사각사각 정리죠? 네. 맞아요. 예. 잘하죠? 사각사각 정리. 네. 이게 필수 유형의 그 뭐야 그 8번에 보면 사각사각 정리는 일반항의 분수의 꼴로 되어 있는 꼴과 그 다음에 무리식의 꼴로 되어 있는 거 있지? 근데 문제는 아 참나 시끄럽네. 이게 분수로 돼 있으면 항 두 개의 차로 연결돼 있을 때 사각사각 정리가 적용된단다, 그지? 뭐 별개의 것도 있는데 뭐 추가적인 내용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출제 왜? 그러니까 이런 꼴이라고. 시그마 K는 뭐 몇 항부터 몇 항까지가 중요하지 않지. 시작과 끝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두 개 항이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에 뭐 여기 K 플러스 이게 어느 게 큰지 작은지 그건 상관없어. 그래서 AK 플러스 1 만약에 AK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결국 중간항이 소거되고 얘하고 얘하고 이 항의 넘버죠. 이 항의 넘버의 차이가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서 앞에 남는 거의 개수, 뒤에 남는 거의 개수가 결정되고 앞에 남는 항의 부, 개수의 부호와 뒤에 남는 항의 개수의 부호는 무조건 반대다. 그래서 이같이 1 차이가 날 때는 뭐하고 뭐 남는다? 얘를 이렇게 대입한 앞뒤에 하나씩 남는다. 그래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식의 형태로 주어진다라고 할 때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부분분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무리식의 꼴 또는 로고의 꼴로 되어 있을 때. 알았어? 그럼 여기가 2다라고 하면 ak 플러스 2 마이너스 ak다라고 하면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얘하고 얘하고 항의 넘버 두 개 차이 나니까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그래서 여기 K에다가 1, 그 다음에 뭐 2 대입한 것과 그 다음에 N 앞에 N-1, 그 다음 N 대입한 거 이렇게 해서 두 개씩 남지. 그래서 표현하자면 AN 플러스 2, 플러스 AN 플러스 1. 여기가 A2, A1, 뭐 마이너스 A2 이렇게 남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게 항의 연결이 뭐로 돼 있을 때야?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돼 있을 때잖아. 근데 이게 마이너스 연결이 안 되고 여기가 AK, 그 다음 플러스 AK 플러스 1 하게 되면 이거는 소거 안 돼. 소거 안 되는 대신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의 K제곱 이같이 처리해버리잖아. 그럼 이건 소거가 돼. 알았어? 확인해 볼 것 같으면 이 마이너스 1은 지수의 그 값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바뀔 거 아니니. 그래서 첫 번째 K에다가 1이라는 홀수 대입하면 여기가 뭐 마이너스 1은 상관없고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A2 플러스 A1 되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플러스 A3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다시 마이너스야. 그럼 이게 가로 펼치면 마이너스 A2하고 플러스 A2는 소거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남는 결과는 똑같아요. 어떻게 남느냐? 요거를 대입 이렇게 남고요. 그 다음에 얘를 대입 해서 이렇게 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a n 플러스 1 이게 뭐 홀수면 음수로 남는 거겠지, 그지? 이런 형태란 얘기야. 자, 그래서 얘를 처리해보면 일단 이 부분분수 정리할 줄 알아야 되겠지? 이 4라고 하는 실수배는 어차피 나중에 처리해도 상관없으니까 얘는 4 곱하기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자, K 플러스에서 K를 빼면 1이니까 실수배의 값은 표현할 필요 없겠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 이게 이항분리고 이항분리는 이 분수식을 통분하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이 이항분리야. 그러면 이게 여기에 AK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게 AK 플러스 1에 해당되는 거니까 결국 남는 항은 4 곱하기 요 1을
앞에다 대입한 거, 요 끝항을 여기 뒤에다가 대입한 거. 해서 4 곱하기 이렇게 되면 분모와 분자의 차이는 1 차이 나거든.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이게 얼마다? 이게 지금 4분의 15일 때. 됐지? 그럼 이게 4분의 15가 되려면은 같다라고 놓으면 되죠. 얘를 대각선의 고배등식으로 처리하면 16n은 15n 플러스 15와 같으니까 n은 15항이다. 이게 가장 가벼운 거고, 그래서 23, 24번 조금 변형된 형태. 그 다음에 27번 좀 이따 해보시고요. 확실히 마무리 짓고 가. 그 다음에 이제 기납적 정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기납적 정의는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일반항이 주어지면 그 수열의 규칙성을 알려주는 형태는 등차 등비였어. 예전에 뭐 조화 수열까지 있었지만 그것까지 뭐 다룰 필요도 없고. 그래서 등차 등비의 어떤 확정된 수열의 규칙을 알려주는 식이 있잖아. 그게 일반항이거든. 그러면 일반항의 구조에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에서 어떤 상수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지? 등비 수열도 그렇고. 이게 바로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같은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의 내용을 우리는 점화식, 그리고 이걸 기납적 정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납적 정의라고 하는 의미는 앞에 있는 일련의 어떤 형태의 규칙으로부터 이후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기납적 정의라고 하고, 기납적 정의에 대한 어떤 점화식이 등장하잖아, 얘들아. 점화식이 등장하면 처음부터 너희들이 알고 있는 등차 등비 또는 뭐 몇 가지 어떤 일반화된 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무조건 첫 번째부터 규칙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열을 해가면서 규칙이 있는가라는 걸 확인을 해봐. 그래서 나열을 하면서 어떤 일정하게 뭐가 등차나 등비 이런 꼴로 진행이 된다, 또는 일정한 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어떤 주기수열의 형태, 이런 것들은 나열해 가면서 너희들이 추론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 그치? 내 목소리가 자장가로 들린대. 그래서 제 공부할 때 잠 안 오면 그래서 동영상 보는 거야. 자, 아이씨, 여러 가지 하네, 진짜. 자, 지금 보면 이와 같은 형태, 얘가 3의 배수가 아닐 때, 3의 배수가 아닐 때, 그러니까 n이 3k 이런 꼴이 아닐 때, 얘는 n이 3k 이렇게 돼 있을 때, 알겠지? 자, 그런데 15번째 항이 43이다 그랬다. 15번째 항이 43. 라고 할 때 A의 값 첫 항이 얼마냐 라고 물은 거야. 이거는 뭐 이걸 보고 너희들이 이게 무슨 수야? 얘는 알아, 얘는. 그지? 앞에 항에다 상수 1을 더해서 다음 항이 되는 형태니까 3의 배수의 항에서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인 거야. 맞지? 그런데 3의 배수가 아닌 항에서는 이와 같이 어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럼 3의 배수의 항들은 알아. 맞아? 3의 배수의 항들은. 그러면 얘는 아무래도 뭐랄까 주기가, 그러니까 3개의 항씩 반복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항 A1 이건 됐어. 첫 항은 그냥 A라고 했으니까. 그럼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얼마니? 라고 하게 되면 n에다가 1 대입한 거지. 근데 n이 뭐야? n이 지금 3의 배수가 아니지? 아니니까 위의 관계식에 대입하죠. 위의 관계식에 대입하면 첫 항 더하기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n에다가 3을 대입해서 세 번째 항이 된 거야. 그럼 얘도 2는 n에다 2를 대입하니까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럼 여기다 대입해. 그럼 얘는 두 번째 항에다가 얘 짝수지? 그럼 얘는 플러스 2가 되겠고. 맞지?
그러면 A2가 얘잖아. A2가 얘니까 여기에다가 A2 항을 이걸 A1-1 그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A1하고 같아져 버리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야. 네 번째 항은 n에다가 3을 대입한 거야. 그러면 3의 배수야. 3의 배수니까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한 거겠지. 3을 대입하면 A3 더하기 1. A3은 근데 얘거든. 이렇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 봐. 다섯 번째 항도 해봐. 다섯 번째 항은 n에다가 4를 대입한 거 이 위에다 다시 대입하죠. A4 플러스 2가 되겠고 A4는 얘니까 A1 더하기 얼마다? 3이다. 이 얘기야. 자, 어떻게 됐니? 됐어? 자, 몇 번째야? 15번째 항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보세요. 얘네들. 얘 몇 항 차이예요? 3항 차이예요. 3항 차이일 때는 공차가 얼마가 된다고? 1이 된다고. 3항 차이일 땐 공차가 1. 자, 그럼 얘는 3으로 난 나머지가 1이잖아, 얘들이 결국. 그치? 그럼 얘는 3으로 난 나머지가 얼마야? 3으로 난 나머지가 2, 3으로 난 나머지가 0이니까 이런 거에 해당되겠지, 이런 거. 그럼 여섯 번째 항도 한번 조사해 볼까? 여섯 번째 항은 뭐냐? 여기 n에다가 5를 대입한 거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그럼 다섯 번째 항에다가 5를니까 마이너스 2해. 그러면 A1 마이너스 2가 되지. 여섯 번째 항은 n에다가 5를 대입하잖아. n이 5면은 3의 배수가 아니까 위 항에다 대입해서 다섯 번째 항에다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근데 다섯 번째 항이 얘니까 여기에다 마이너스 5 하면 A1 마이너스 2잖아. 아니야? 아이씨. A6은 n에다 얼마 대입하는 거야? 5를 대입하지? 5를 대입하면 A5 더하기 여기다 5 대입하면 마이너스 2잖아. 그런데 A5항이 A1 플러스 3이니까 대입하면 A1 이거 마이너스인가? 플러스 1이 되지 그럼. 아까 잘못했구나. 이렇게 되죠? 예. 자, 그냥 이렇게 된 거야 그냥. 그러면 얘는 3, 6, 9 해가지고 이게 뭐야? 1씩 더해지지?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A1에다 몇 번 더하면 될까? 이게 아홉 번째 항이 A1 더하기 2겠네? 그 다음에 12번째 항이 A1 더하기 3. 그럼 얘는 A1 더하기 얼마? 4. 에서 첫 항은 얼마다? 39가 되겠다. 얘기지. 자, 30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내용도 어차피 똑같아. 순서상으로 되어 있지만 규칙 찾기. 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2015항. 야, 2015항은 계속 하는 게 아니겠지? 네. 뭐 반복되는 항을 우리가 판단해보는 게, 이번 나열을 해서 그냥 간단히 확인해보자. 자, 일단 첫 항, x1, y1의 좌표가 주어지니까 n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볼게. n에다 1을 대입하면 1은 홀수니까 위의 식에 대입하면 x2, y2의 항을 알아볼 수 있고, 얘는 x1, x1은 1이지. 그 다음에 y1 1인데 얘는 제곱했으니까 이게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수들은 이게 4라고 써도 되지만 2의 제곱, 이 자체 어떤 표현대로 그대로 일단 나열해서 규칙을 확인하는 게 좋아. 다음 n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하면 얘는 x3, y3의 값을 알 수 있고 밑에다 대입하지? 밑에 대입하면 x2에서 그러니까 1이 되겠고, 그지? 얘는 y2가 되니까 얘는 2의 제곱 되겠고 위에 거랑 똑같네. 저거 1이에요. 어? 저거 1이에요. 어느 거? 이거? X, 아. X2. x1이 1이니까 이거 4가 되겠지, 4. 이것도 2의 제곱. 2의 제곱. 그 다음 n이 3이면 x4, y4가 되죠? 그러면 홀수니까 위에 대입하죠? 위에 대입하면 요거 2의 제곱이죠? 예, 그 다음 얘는 1이 되죠? 그 다음에 n이 4면은 x5, y5가 되고 n이 4니까 밑에 대입해서 x4, 1. 그 다음에 얘는 1. 이렇게 되겠네. 아, 뭐 발견했니? 네, 원래 이렇죠. 어? 원래 이렇죠. 아 원래 이러죠. 아니 원래 이렇다고. 미녀. 자, 그 다음에 n이 5면 x6, y6이고 그러면 5니까 홀수 위에다 대입하면 요거 1이고 그 다음에 이거 2의 제곱 되겠지 이거. 그럼 얘 다시 반복되네. 이용? 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주기 수열이야. 무슨 수열? 주기가 얼마가 돼? 주기가 4지. 그러면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x 2015, y 2015. 그럼 이게 주기 수열이면 이거는 주기로 나눈 나머지의 항하고 같은 항이야. 그러면 4로 나누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3인가? 얘도 y3? 그러면 세 번째 항, 얘 2의 제곱, 2의 제곱 해서 8이다 얘기야. 다음 31번. 31번 해보고. 아,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야, 니 아이스크림 싸지. 어? 아, 맞아. 말 잘했다. 30일 하니까 아이스크림이 생각나. 아, 이거 재미없는 거다가 수학적 기납법은 잘 나오죠. 근데 요즘은 많이 변형시켜서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그 수학적 기납법은 증명이고 증명인데 너희들 직접 증명이 아니라 뭐야? 블랭크 채워넣기. 그래서 그 블랭크 주변에 있는 관계식의 내용의 흐름만 잘 이해해서 판단하면 돼. 근데 먼저 우선적으로 이거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거였다. 그 박스 바깥에 있는 관계식 있지? 자, 박스 바깥에 있는 관계식 하나 반드시 이거 체크해 놓고 생각해야 돼. 얘가 EN, AN 플러스 그 다음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0이다. N은 1 이상부터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AN은 2의 N제곱 플러스 N분의 1이다. 자, 이거를 어쨌든 증명한 거래. 그리고 박스에 내용이 실려 있어. 근데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건 얘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만족시킨다라고 했어. n이 얼마부터?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데 n이 1부터.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럼 모든 자연수의 시작은 1이지. 그러니까 기납법은 증명이야. 증명인데 어떻게 된 증명이냐? n의 관계식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증명이야. 근데 이 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등식이면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부등식이면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할 때 부등식의 시작은 자연수의 시작은 1부터니까 자, n이 1이면 p1인데 이게 등식이든 등식이든 부등식이든 이게 성립함을 일단 증명해 보여야 되고 땡땡땡 해서 n이 이제 k번째에서 자, 이 k의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그 다음 번째 뭐 k 플러스 1번째 바로 다음의 항이죠. 다음의 항에서도 이 등식이 성립함을 너희들이 증명하는 이 과정.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이 부분의 증명의 형태를 우리는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거든.
그럼 여기가 만약에 2부터면 초항은 2부터야. 2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돼.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주변에 요거하고 요거 주변에 박스가 있을 텐데 그 박스의 내용을 흐름에 따라 연결고리에 대한 그 관계식을 판단하면 된다고. 너희들이 직접 증명할 필요까지 없고 n이 1일 때는 뭐 됐잖아. n에다가 1 대입해서 이게 0인지 아닌지 확인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에 n이 k로 넘어갔지? k로 넘어가서 ak가 여기 n자리에 k를 대입해서 뭐 2의 k제곱 플러스 k분의 1이므로 k 곱하기 ak 플러스 1은 2k 곱하기 ak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블랭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하고 같다 그랬고 그래서 k 곱하기 2에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자 두 번째 박스 여기 나 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야 이 좌변 우변식 똑같은 거고 얘하고 얘 똑같은 거고 얘하고 얘는 똑같은 거야. 거기서 맞춰가지고 이제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면. 근데 생각해봐. 얘는 얘하고 같잖아. 얘가 없어졌지. 그러면 가는 얘야. 아니야? 가는 얘지 뭐. 그치? 가는 얘라고. 근데 가는 얘가 되는데 얘가 FK거든. 얘가 FK야. 근데 뭐 구하래? FK가 아니라 K에다 뭐 집어넣은 거? 그러면 K에다 3 집어넣은 거니까 6A 3만 구하라 이거지. 얼마 구해라? 6A 3. 그러면 A 3은 여기다 또 3 대입한 거니까 구할 수 있지. 가구하기는 너무 쉬워.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가의 형태는 이걸 고스란히 이걸 써라라고 하면 출제한 사람이 약간 좀 민망할 수 있잖아. 내가 의도한 게 그게 아닌데. 여기에 이 가의 구조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라는 얘기겠지. 2K 곱하기 AK가 이 N에다가 뭐 대입한 거야? K를 대입한 거잖아. 이렇게 표현해봐라 이거겠지. 안 그래? 맞니? 자, 그럼 이제 위아래식은 또 똑같은 거거든. 위아래식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를 여기다 이제 가의 구조에다 대입해서 처리해보면 얘랑 얘 곱하면 K 곱하기 2의 K 플러스 1제곱이야. 2하고 2의 K제곱 곱하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얘하고 얘 곱하면 2지. 그 다음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는 원래 있었던 표현이고. 그럼 이제 또 얘는 이 식하고 또 똑같거든? 근데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이거는 일단 생략시키고. 그럼 나는 얘지 뭐, 난. 맞지?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예, 이거야 뭐 식정리하든 안 하든 관계없죠. 뭐 여기에서 요구하는 건 이제 식정리도 마무리 지어라 이거겠지만 여기다 2 곱해서 K 플러스 2를 빼면 K지. 그치? 이게 나야. 그래서 어떻다? 대입해도 그 다음 번째에서 성립한다. 이 얘기야. 됐어? 그래서 뭐 이제 이 K에다가 3 집어넣은 거 여기다가 4 집어넣은 거 그걸 구하라라고 한 거야. 이건 좀 연습 좀 해봐. 근데 출제율은 제일 높아. 그건 알잖아, 그지? 33번 한번 해보고. 지수. 지수가 누구야? 아니네. 지수야. 지수야. 다음에 이 지수화로그인데 이 지수화로그 단원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 축소가 됐어. 내용 자체가. 엄청 축소가 됐다는 얘기는 절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뭐냐면 요 단어는 그냥 단순 연산에 대한 의미. 연산 법칙. 이거에 대한 기본 계산 능력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건 있지. 로그를 단원을 통해서 무슨 문제? 실생활 문제가 출제가 되지. 그쵸?
문장으로 되어 있는 실생활 문제. 이거에 대한 어떤 준비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해당되는 주어진 관계식의 문자에다가 해당되는 상수를 대입해서 구하라는 어떤 문자의 값을 얻어내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좀 뭐 잠깐 너희들이 문제 풀어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수라는 단원에서 이제 요것만 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지. x의 n제곱이 a다라고 할 때, 이 a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아니, x를 우리는 a에 뭐라고 한다? 1 때 x를 a에 뭐라고 한다? n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이 a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 그런데 이 사용하는 이 n이지, n. 이 n은 얼마 이상의 수니? 2 이상의 수에서 얘기하지. 맞죠? 그러면 얘는 사실은 x의 n차 방정식이야. x의 n차 방식. n차 방정식은 n을 2 이상의 자연수로 취급한다면 g 등호를 만족시키는 x의 개수는 n개야. n개까지 나올 수 있다고. 반드시 n개가 아니라 x제곱이 만약에 1이다 그러면 x의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 2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반드시 2개는 아니잖아. 반드시 2개가 아니란 얘기는 2개가 나오기도 하고 1개가 나오기도 하고. 맞지? 자, 그런데 원래는 n개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근이잖아. 근이라고 하는 거는 방정식의 해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a가 되는가라고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면 된다고. 요 단원이 말이야. 뭐야? 반복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소리에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일단 설명하고 쉽게. x에 대한 n차 방정식인데 말이야. 여기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근은 n개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근을 실수라는 근으로 제한을 두면 이 등호를 만족하는 x의 개수는 a나 n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응? x제곱이 3이면 만족하는 실근은 몇 개? 2개. x제곱이 0이면 몇 개? 1개.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0개. 무슨 범위 내에서? x가 실수라는 범위 내에서. 자, 그러면 여기가 이게 뭐야? 이게 이 짝수지? 그러면 얘가 짝수고 얘가 양이면 무조건 몇 개? 2개. 짝수 0이면 1개. 짝수 음이면 없다. 무슨 범위 내에서? 실수 범위 내에서. 자, 그 다음 x세제곱이 8이면 얘는 몇 개? 원래는 3개지. 원래는 3개지. 허근까지 생각하자면. 근데 실근으로 얘기하면 몇 개? 1개. 이 방정식, 이거 만족하는 실근은 x2밖에 없잖아. x세제곱이 0이면 몇 개? 1개. x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어도 실근 몇 개? 1개. 그러니까 얘가 n이 모이면 홀수이면 a의 부호에 관계없이 실근은 무조건 몇 개다? 어떻게 봐? 지금 장난들 해? 얘가 홀수, 이거 방정식 해가 실근의 범위에서 몇 개야? 참나. 이거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8이야. x 마이너스 2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야. 그러면 2 하나. 여기에선 두 허근이 나오잖아. 허근을 제한다니까. 홀수, 0, 양수, 0, 음수 상관없이 무조건 다 몇 개? 1개라고. 얘가 홀수일 때는 신경 쓰지 말고 실근 무조건 몇 개? 1개라고. 그럼 여기가 짝수일 때만 주의하면 되겠지. 알겠니? 그래서 이 표현법은 어떻게 쓴다? x는 원래 뿔마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얘를
지수를 확장해서 A의 n분의 1제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지수가 정수의 범위에서 유리수 범위를 확장시켜서 나온 지수 법칙 처리 방법을 알면 되겠죠? 네? 아, 이 소리가 너무 들리게. 핑계대지 마. 진짜 이게 일정에서. 알았어, 쳐. 그거 풀어봐. 잠깐 쉬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한 거 여기서 4점짜리라고 이게. 이 부분 아예 또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꾸 까먹잖아.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라 FN을 정의한다라고 해놓고 제시한 뭐 기니 뒤에 뭐 참거지 골라라라고 하든가 연산을 하라고 하든가 하잖아. 네. 이렇게 해서 이 표현이 바로 이 지수 법칙으로 이어지는데 이 지수 법칙이 뭐냐 이거야. 이 지수 법칙은 우리가 지수 법칙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지수 법칙은 등장했는데 이 고등학교 과정의 지수 법칙은 바로 뭐다? 지수의 확장에 있잖아. 응? 알았어? 네. 지수의 확장이 뭔데? 확장된 거. 만약에 a n제곱이다. 이 n이 자연수의 시작에서 정수에까지 이루어졌었지. 근데 이 지수 n이 어디까지 이어져? 실수 범위까지 이어지지. 그럼 얘가 실수 범위 이어지려면 유리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유리수의 표현은 뭐야? 바로 거듭제곱권을 분수지수로 전환한 과정이다 이거지. 그럼 거듭제곱권을 분수지수로 고치려면 이 표현에 대한 의미는 알아야 되지. 근데 이 지수 단어는 말이야 실수 범위에서만 다루는 거야. 무슨 범위? 실수 범위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이 등식을 만족시킨 x가 실수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야? 이 n이 짝수냐 홀수냐, 얘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라는 거에 따라서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의 개수는 실수 x의 개수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두 개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다 이거잖아. 맞아? 맞아요. 그래서 x를 만약에 n제곱근 a의 n제곱이다라고 표현하면 이 m은 얼마 이상? 이 m은 2 이상이야. 2 이상. 얼마 이상? 야 여기에 생략돼 있으면 이게 숫자 얼마 생략돼 있는 거야? 2지. 1이 아니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m제곱근은 이 a의 n제곱이 m번을 곱했을 때 이 m제곱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 아이씨. 얘가 이 세제곱근 바깥으로 나가려면 얘를 몇 번? 3번을 곱해야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얘를 a의 n분의 몇 제곱? n제곱 이하치 분수지수로 고칠 수 있죠. 그리고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이 값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x 실수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럼 이 지수 법칙을 얘기하려면 얘가 2 이상의 정수일 때는 무조건 얘는 양수라는 전제에서 표현하는 거야. 해서 얘는 이제 유리수로, 그럼 이 유리수는 바로 이 거듭제곱근으로 전환을 해서 이루어지는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논리라고. 네? 네. 아는 척하지 마. 기분 나빠. 내년 이맘때를 생각해봐. 내년 이맘때 또 학원에 있을 거야? 내년 이맘때 밥 먹고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이맘때 학원에 있을 거야? 캠퍼스에 있을 거야?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이거보다 큰 자연수 중 집에 있을 수도 있겠다. 복학재수하면. 아니요. 학교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와서? 학교 한 3일만 가게 학점 관리할 거야? 요즘은 대학 졸라 좋아졌어요. 요즘 졸업학점이 130학점이라며 너희들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것도 우습다. 졸업학점이 뭔지 알아야지. 선생님 때는 142학점이었는데 그게 차이가 커요. 유학 가려고 144학점, 145학점이서 했는데 요즘 130학점밖에 안 된대. 130학점이면 뭐냐면 130학점이면 이게 8학기 동안이야. 8학기 동안. 네. 그러면 이걸 8로 나누면 얼마냐? 네. 18. 아니 10. 아니. 10,
16 정도 되지 그냥. 128이니까. 그래, 뭐 17이라고 하자. 17. 17학. 이거를 그러면 한 학기에 17학점씩 들으면 돼. 한 학기에 17학점 든다는 얘기는 일주일에 17시간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일주일인데 5일이지. 그지? 그러면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있어. 물론 학교에 따라 뭐 야간 강좌 있는 데는 모르겠지만 8교시까지 있다고. 9시부터 그치 8교시 되지 5시면. 그러면 5일 동안 17시간 수업을 들으면 되거든. 그럼 5일 동안 17시간이니까 이걸 또 5로 나누면 3. 이거 4로 나눠봐. 4점 얼마지? 그러면 4일 동안 평균적으로 4시간 정도 수업 들으면 돼. 근데 나는 학교가 졸라 멀리 다녀. 멀리 다니까 계속 매일같이 다니고 싶지 않잖아. 그러면 3일로 해가지고 하더라도 5.2시간 정도 들으면 되지. 3일 동안. 그렇잖아. 그러면 야 너희는 주 7일 중에 3일만 학교 가는 거야. 얼마나 좋니? 어? 얼마나 좋아. 요즘은 F학점 받는 애들은 없을 거야. 선생님 때야 뭐 득실득실 했지만. 대학이 그렇게 좋다고. 뭐 하루에 5시간 수업 듣는다 하더라도 지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 대학생 돼가지고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하면 무조건 장학금 받아. 고등학생만큼만 공부하면 장학금 받는다고. 근데 이제 자기 단련을, 자기 수양을 해야지. 남는 그 시간에. 수업만 들어서 안 되지. 스펙 쌓는다고 요즘 막 그냥 이거저것 하잖아. 뭐 가끔 또 술도 마셔야 되고. 또 민혁이는 또 여학생 꽁무니 쫓아다녀야 되고 또. 그치? 수미나 예재이는 또 쫓아다니는 같은 애들 떨쳐버리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보통 전공 필수가 3학점. 너희들이 대학 들어가면 이 전필 과목이 있어. 전필 과목이 있고 전선 과목이 있어. 그리고 교양 필수 과목이 있고 교양 선택 과목이 있어. 이 필자 들어간 건 필이야. 말 그대로 반드시 이수해야 돼. 그러면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3학점이야. 3학점은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을 들어야 돼. 보통 연달아서 3시간 연강을 하지. 그럼 3학점이 제일 높은 학점이야. 그래서 이제 130학점 이수한다라는 얘기는 이런 거, 교양 필수야 뭐 2학점, 얘 교양 선택 뭐 1학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고루고루 너희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과목 관리를 하는 거야. 커리큘럼 너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거야. 교수가 뭐 해라 이렇게 시간표가 드르륵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아침에는 못 일어나. 그래서 9시까지 학교 가기가 힘들어. 학교 가기 힘들면 아침 1, 2교시 수업을 다 빼버려. 그래도 돼. 알았어? 아니면 아침 일찍 오전에 딱 수업 끝내버리고 오후부터 아르바이트 뛰어가지고 내가 직접 등록금 마련하든가. 이럴 수가 있다고. 그 몫이 이제 너희들이 하는 거야. 나는 반수해야 돼. 그래서 오전에 수업 딱 끝내고 오후에 학원 가. 그럴 수도 있단다. 그럼 학교를 가까운 데 다녀야 돼? 먼 데 다녀야 돼? 아무래도 가까운 데 다니는 게 좋겠지. 그지? 가까운 데 다니라고 해가지고 저 뭐 대림대 이런 데 말고 여기 대림대가 제일 가깝지. 서울대. 이 교통편이 안 좋을까? 서울대 가는 게? 여기가 더 빠를걸? 대림대 가는 거? 다이렉트로 가니까? 이러면 되겠다. 근데 너희들은 또 문과라 뭐 대림대 가봤자 뭐야.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 뭐예요 이거? 그래도 3점이나 줬잖아요. 얼마나 출제진들이 좋습니까? 이거 정리하면 이게 뭐야? 분수지수로 고쳐봐. 거듭제곱권을 분수지수로, 분수지수를 거듭제곱권으로. 이거 분수지수로 고치면 뭐야? 2의 3분의 2. 그렇지. 2의 3분의 2제곱. 잘했어. 알았어? 그럼 2의 3분의 2제곱인데 여기가 2가 곱해져 있지. 2가. 2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3제곱이지. 여기 제곱은 그 다음에 여기에 세제곱. 3분의 2제곱. 맞아? 그러면 얘랑 얘는 더해지지. 더해지면 3분의 5지.
그러면 2의 3분의 5 제곱에 다시 2분의 1 제곱에 다시 몇 제곱? 세제곱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지수끼리 싹 곱하는 거지. 2분의 5. 싹 곱하면 얼마? 2분의 5. 2의 2분의 5제곱이야. 오케이? 오케이. 예. 자, 그런데 이거의 자연수 중 가장 작은 것이라고 했어.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 루트 32. 루트 32. 아, 그러네. 루트 32. 루트 32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가 뭐게? 6이니? 6 맞아? 확실해? 네. 그 정도 알 수 있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지? 얘는 루트 36 자연수보다는 작지만 뭐보다는 커? 루트 16 자연수보다는 크잖아. 근데 근원에서의 수의 차이가 36하고 가까우니까. 자, 3번 해봐. 필수 유형 2번은 생략. 5번 해봐. 5번, 8번, 9번. 그 다음에 필수 유형. 이렇게 이제 거의 안 나오거든요. 자, 지수를 이용한 실생활 문제죠. 실생활 문제는 내용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쭉 읽어보다 대충 식만 보세요. QA가 0.01, 그 다음에 T에 1.25 곱하기 W에 0.25 제곱돼 있고, 그 다음에 QB는 0.05 곱하기 T의 0.75 제곱 곱하기 W의 0.3 제곱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사용한 관계식의 문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체크는 해봐. 알았지? 자, 그런데 지금 QB분의 QA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지? QB분의 QA. 보통 지수를 이용한 실생활 문제는 나누기나 곱하기 문제가 나오고, 로그에서는 더하기나 빼기의 연산의 문제가 나와. 알았어? 그러면 야, 지수하고 로그는 역상관계인 거 알지? 그래서 지수 단어에서는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어. 근데 지수와 로그에서는 덧셈 뺄셈 연산밖에 없잖아. 아, 바보들아.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의 계산은 할 수 있지. 근데 이걸 곱하기 하면 이걸로 끝나잖아. 더 이상 계산 이어지지 않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 자, 그러니까 지수하고 로그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거의 역상 과정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자, QB인데 QB는 0.05의 T. 근데 T가 얼마라고 그랬지? 아, T가 뭐라고 그랬지? T는 수온이지. 근데 수온이 얼마가 됐을 때? 수온이 20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T 자리에다 20 대입해요. 20에 0.75제곱 곱하기 W는 뭐래요? W는 개체 중량입니다. 중량. 그러면 얼마일 때 B는 8이라고 그랬지? 뭐라고 그랬어? 8. 8에 0.3제곱. 자, 그 다음에 QA는 0.01 곱하기 수온은 똑같이 20이지? 1.15제곱. 그 다음에 A의 개체 중량은 얼마로? 똑같이 8로 하라고 그랬지? 이거 얼마냐? 이거 연산하라는 얘기야. 이게 복잡해? 야, 진짜 저 새끼 진짜 멍청하다. 이건 5분의 1이지? 싹 치우고 지우고 5 남지? 와, 졸라 멍청해. 5분의 1. 오케이? 5분의 1 곱하기. 그 다음 얘는 지수끼리 빼면 되지? 지수끼리 빼면 20에 0.5제곱 곱하기. 이거 지수끼리 빼면 되지? 8에 마이너스 0.05제곱이지? 어? 여기서 빼면 말이야. 계산하자 이거야. 계산하자. 얘는 2의 몇 제곱? 2의 세제곱이지? 2의 세제곱에다 얘를 또 곱하면 20에 2분의 1 제곱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아이씨 2의 음수, 이제 양수로 바뀌면 되지, 지수가.
그럼 얼마? 0.15분의 1 맞아? 1호요? 여기다 3 곱하니까. 이게 2의 몇 제곱이야? 2의 세제곱에 0.05 곱하면 3하고 0.05 곱하면 0.15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를 지수에 보고 바꾸면 역수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0.15는 분수 지수로 얼마야 또?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야. 이거. 아 이거 3점이 어려운데. 1분의 15 밑에. 이제 수능이 어려운가 보다. 20 계산해봐.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지. 네. 이거 5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여기 5의 2분의 1제곱이고 2의 1제곱이지? 보고 있어? 2의 1제곱과 얘랑 더하면 2의 0.85제곱이지. 2의 0.85 곱하기 5의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지. 더한 거 얼마냐 이거야. 0.35. 마이너스 2분의 1을 0.5잖아. 마이너스 0.5잖아. 됐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10번, 11번, 14번. 자, 처리야. 오늘 끝.